자,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퍼레이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어떤 커뮤니티 클립이라거나 이런 많은 채널들에서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승 순간에 차올랐다가 약간 좀 또 캄다운 됐었던 그 국뽕의 기운이 다시 한번 차오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라이브로 다 본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클립으로 좀 봤고요. 어찌 보면 토트넘의 마지막 일발 역전이었죠. 성공적인 시즌이라는 표현을 쓰기 어려운 리그 순이었으나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트로피를 따내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만든 토트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실제로 우승 카 퍼레이드를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승 퍼레이드를 리그 우승 퍼레이드를 봤었던 거는 너무 옛날이에요. 2003-2004 시즌이니까 제가 군대도 가기 전입니다. 2004년이면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그 2004년에 졸업했었네요, 고등학교를. FA컵 우승은 저는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년 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스날이 가끔 FA컵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또 저는 가서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유로파리그라는 어떤 트로피의 크기, 그리고 토트넘이 그간 트로피에 목말라 했었던 순간을 생각하면 뭔가 그래, 이런 맛의 축구 팬들하고 좀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구장은 꽤 또 많은 분들께서 직관 경험을 하시고, 직관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으셨을 텐데, 거기에 한가득 차이는 인파를 보니까 그래, 뭐 토트넘의 어떤 이 트로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했었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던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Who's the Fan에 또 출연해 주셨던 토트넘 한국 서포터즈 그 회장님 또 이제 잡혔고요. 그리고 또 선글라스 쓰고 이 프레이저 포스터, 그 다음에 또 샬리송과 함께 환호하고 있었던 손흥민의 모습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목은 진작에 다 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트로피를 이렇게 꼭 안고 있는 느낌? 누구한테도 주지 않겠어. 몸과 하나가 돼 있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좀 재밌었고, 퍼레이드를 쭉 마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구장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토트넘 팬들의 어떤 열광적인 모습도 굉장히 좀 보기 멋졌고, 구장 앞에 무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데, 인상적이었던 건 진행자가 얘기하면서 나이스 온 소니 얘기하고 손흥민 선수가 fucking love you 이러는 좀 아주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이 팬들에게 화답을 했고, 다시 한번 여기서 국뽕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레전드 손흥민이 이끄는 팀원들을 칭송하고 난 다음에, 자, 결국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코멘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All the best television series, Season 3 is better than Season 2. 그러니까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이렇게 들어도 이거는 간단한 표현이니까, 베스트 TV 시리즈, 그러니까 아주 좋은 TV 시리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에서는 드라마겠죠. 우리 드라마도 이제 시즌제로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드라마들은 시즌2보다 시즌3가 더 낫다. 즉 본인의 임기 세 번째 시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자를 걸 안 자르고, 안 자를 걸 자르고, 그리고 연장한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순간은 그냥 토트넘이 우승했었던 그 어떤 큰 이 행복감을 즐기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토트넘의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탑10 안에만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저는 거리낌 없이 이것만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시즌 리그 성적이 17이다 보니까 유로파리그 우승과 별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그 거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유로파리그 결승 전에도 우승을 하더라도 뉴스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시즌 토트넘의 감독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반대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더 가는 건가? 뭔가 이야기된 게 있나? 라는 느낌의 인터뷰들도 있긴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구단 수뇌부에서는 아주 차가운 머리와 냉정한 가슴으로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으로 온 건 23-24 시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적은 리그 5위, 유로파리그를 진출을 했죠. 저는 그 시즌은 뭐 성공했냐?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좀 평가가 갈릴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시즌인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그간 조금은 좀 질이 멸렬했었던 지루했었던 토트넘의 스타일을 좀 바꿔놨었고 흥미있는 경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첫 번째 시즌인 걸 감안하면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2-4-2-5 시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번 시즌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인데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토트넘의 역사적인 유로파리그 트로피, 우리가 바람하지 않던 손흥민의 트로피를 딴 건 좋아요. 그런데 리그 성적이 17위다. 리그에서 패배 숫자나 리그에서 성적은 토트넘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오신, 제가 아스날의 축구를 팔로우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도 그만큼 토트넘의 경기를 다 보진 않았어도 리그 성적을 쭉 봐왔었는데 토트넘이 안 좋았을 때도 이런 리그 성적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매출이 적었을 때도 그래도 당연히 유럽 대항전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던 팀이지 10위 바깥으로 밀려나는 적을 저는 본 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기억이 진짜 안 나는 건지 없어서 그런 건지 저도 다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나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안 좋으면 막 한 8위, 7위 뭐 이때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티켓에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근방, 특히나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 그리고 데스클라인이 만들어져 있을 때 토트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순간에는 아스날이 어려웠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스날 위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17이 말도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고민이 옵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의 여론은 어떤 건지 알고 있지만 과연 지금 우승하고 난 다음에 생각들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제 한번 또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유로파 리그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 라인 올려 그러다가 때려 맞는데 그 와중에도 공격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우승을 했다. 지금 뭐 막 4대3 승리, 5대4 승리, 물론 그래도 우승한 건 우승한 거지만 똑같은 기조로 노빠꾸, 흔히 얘기하는, 저는 이제 좋았을 때는 낭만이지만 이런 게 아니면 이거 사실 좀 무책임한 축구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축구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다면 이런 이야기가 아예 나올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이는데, 포스텍 감독의 유로파리그의 운영은 우리가 형철이랑도 얘기를 했고 마지막 경기 끝나고 당군 형이랑도 얘기를 했지만 달랐습니다. 실리적인 운영을 했고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려고 했고 중요한 순간에는 라인을 올리지 않았으며 결승전에서는 단소를 집어넣으면서 순간적인 백파이브 아니 백식스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지막에 역습할 때 2명만 해. 라인은 그대로 갖추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승이라는 토트넘에게는 정말 절실한 트로피를 가져다 준 감독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이 감독의 평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 바뀌었다라는 건 분명히 다 동의를 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군 형이랑 그 아침에 기영이 숯불 2마리 먹으면서 했던 얘기처럼 리그에서도 이런 운영을 보여주면서 쓸데없이 승점 잃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반영된다는 전제라면 과연 어떨 것인가. 자,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사례를 우리는 가까운 맨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FA컵을 우승하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왜? 타이틀을 땄잖아 라는 생각으로 테나 감독을 위임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팀의 성적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결국엔 그 문제적인 선수들과 정리되지 않은 스쿼드, 이것들을 안고 아모린 감독이 중도 부임하면서 마지막까지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시즌을 끝내버리고 다음 시즌을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맨유의 상황을 봤을 때 그걸 생각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웃었으니까 빠이빠이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타이틀을 따왔잖아. 그리고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는 동안에 수정된 그리고 합리적인 혹은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운영을 보여줬다면 이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이 실제로 대한민국 팬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고 현지 팬들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단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감지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 전까지는 상관없이 안 돼 라고 했던 거를 저도 봤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달라졌을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아스날에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바뀌지 않는다. 유로파에서 보여준 거는 그래도 상위 토너먼트 라운드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지. 리그에서 이 본인의 기조를 바꿀 리 없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토트넘 팬들도 대부분 이럴 거라고 보이는데, 또 아닌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니까. 당장 테나 감독에 대해서 무조건 FA컵 따는 거랑 별개로 안 돼! 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컵대회 우승한 다음에 그래도 조금의 기회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생겼던 걸 저는 얼마 전 맨유의 사례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그래서 토트넘의 이 지도를 하는 감독 자리의 어떤 거취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포스텍이 연임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인가? 그렇다면 누가 올 것인가? 이런 것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의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토트넘 팬, 혹은 토트넘의 라이벌 구단 팬, 혹은 제3자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거취에 대해서 유로파리그 우승, 바뀐 기조로 우승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